자, 단원의 이름이 무리수와 실수고요. 고등학교 과정 가면은 수체계가 조금씩 확장이 점점 되는데 중2 과정에서 중3 과정으로 됐을 때에도 니네가 수학에서 다루는 숫자의 범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 그래서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너무 간단해. 우리가 첫 단원에서 공부한 게 제곱근을 표현하는 원칙에서 봤을 때 모든 숫자가 기존에 있었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했었던 유리수 범위 내에서 제곱근을 표시 못하는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루트라는 표현을 새롭게 만들어냈죠. 근데 그 루트라는 게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루트를 갖고 있는 숫자를 새롭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분의 이름이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수체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건 중2 때도 이미 한 거다. 자, 유리수라는 게 원래 정체가 뭐였어요? 유리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던 게 우리 언제 배웠던 거냐면 유리수와 순환소수 단원에서 했던 거야. 이렇게 첫 단원에서. 그래서 정수에는 뭐가 있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뭐가 있었냐면 유한소수가 있었고 그냥 분수가 있었고 이거 좀 써보자. 유한소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가 있었지. 자, 순환소수는 분수로 바꾸는 방식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순환소수는 한도 끝도 없이 막 쭉 나열되는 애란 말이야. 근데 패턴이 있는 애들은 분수 형태인 유리수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의 내용이었다고요. 자, 근데 순환소수가 아까 말한 대로 누구의 일부분이냐면 무한히 뻗어나가는 무한소수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순환소수만 유리수라고 공부했었어.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애를 비순환소수라고 불렀는데 중1 때는 유리수라는 걸 안 배웠으니까 그냥 얘는 우리가 중2 과정에서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만 했었어. 이제 우리가 루트라는 걸 포함해서 새로운 수체계가 확장됐기 때문에 이 비순환소수를 포함한 새로운 놈을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럼 무리수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 되냐면 요거를 루트랑 갖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루트같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숫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리수를 뛰어넘은 게 아니라 유리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숫자가 만들어져서 그놈들을 몽땅 다 무리수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럼 이거를 얇게 공부한 애들은 루트가 있는 애라고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무리수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유리수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애가 있어. 그럼 걔는 무조건 무리수야. 그럼 뭐가 있을까를 물어봤을 때에는 방금 말한 루트가 들어간 숫자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거는 정리했을 때 루트가 살아있는 애 얘기하는 거야. 이건 루트가 살아있잖아. 우리 공부해서 알겠지. 그럼 얘는 무리수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걸 제외하고 루트가 사라지지 않는 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무한소수, 자, 비순환소수의 대표적인 데 니는 공부한 거 뭐겠어? 파이가 우리가 3.14 끊어서 계산했잖아. 그게 사실은 무한히 뻗어나가는 무한소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파이도 있고. 아까 말한 비순환소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 가지 기호를 본 거야. 막 2라는 거, 자연상수 2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로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대부분의 숫자들이 새롭게 무리수 범위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 줄까지만 니네가 중2 때 공부한 거고 중3 때 여기 하나가 확장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쓴 두 가지 유리수랑 무리수를 전부 다 합친 거를 중3 때 주로 다루는데 얘를 이제 새롭게 뭉뚱그려서 실수라고 불러요. 실수는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를 줄임말이에요. 영어로 리얼 넘버라고 불러요. 기호는 몰라도 돼. 그냥 리얼 넘버 줄여서 R이라고 불렀어. 몰라도 돼요. 알겠죠? 선생님 때는 이거 영어도 기호로 다 외웠는데 지금은 필요 없고 문제에서 기호를 다 그냥 알려줘요. 그래서 그냥 책 보고 그냥 풀면 돼. 안 외워도 돼. 이것만 알고 있어. 리얼 넘버 줄임말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체계가 확정됐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곱근표가 있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표 보고 찾아내는 건데, 야, 봐봐라. 루트 4 같은 거는 루트 개념에서 정리했을 때 2라는 걸 우리가 무리 없이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계산 가능하죠. 루트 1.44도 계산이 사실 가능한 게 얘가 1.2의 제곱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그냥 1.2라고 무리 없이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계산이 얘처럼 정리가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 루트가 애들은. 그런 애들을 수학자들이 표 하나로 그냥 만들었어. 그러니까 모두까지는 아니지만 숫자가 루트 안에 숫자가 자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를 다 계산했어. 1.0, 1.01, 1.02 이런 거 다 계산한 거야. 해가지고 요 범위 안에 있는 이 숫자를 자 어림한 값으로 계산한 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굳이 계산하지 않고 표 보고 찾아내면 돼. 자, 근데 이게 모든 교과서나 문제집에 다 실려있어. 자, 책을 좀 펴볼래? 어딨냐면 제일 뒤로 넘겨봐. 제일 뒤가 192페이지죠. 그 다음은 페이지가 안 써있지? 자, 책을 봐봐. 그럼 제일 오른쪽에 제곱분 표라고 동그라미 거 보이죠? 자, 뒤로 쭉 넘겨보세요. 계속 제곱분 돼요. 계속 제곱분 풀어서 자 맨 마지막 줄 여기 까만 숫자가 보니까 99라고 써있죠. 자 이게 의미하는 거를 이제 좀 알려줄게요. 자 페이지는 다시 한번 맨 앞으로 넘겨봅시다. 제곱분 표 1번 써있는 쪽을 한번 보세요. 표가 이렇게 되니까 안 어려우니까 될까? 가로줄하고 세로줄에 써있는 숫자가 의미가 뭐냐면 가로줄에 1.0부터 이렇게 숫자가 계속 0.1씩 증가한다는 게 눈에 띄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 가로줄에 있는 게 1, 0, 1, 2, 3, 4 이렇게 늘어나서 9까지 이렇게 써있지. 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 써있는 숫자들은 모두 루트 안에 있는 숫자야. 그럼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표를 해석할 때는 얘네들은 전부 다 루트 안에 있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루트 1.17을 계산한 거를 표 보고 찾아보래. 그러면 요거다 루트 안에 있는 숫자라고 했지.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1.17을 표에서 찾는 거야. 근데 이거를 끊어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만 끄는 게 세로줄. 그 뒤에 붙어 있는 숫자가 가로줄의 숫자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1.1을 찾으면 여기 있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7은 땡땡땡 여기 중간에 7이라는 숫자가 표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1.1하고 7하고 만나는 칸에 있는 숫자를 찾아내면 걔가 제곱근 숫자가 바로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뭐냐? 1.1하고 7이니까 보시면 1.08이라고 적혀있지 이게. 표 보고 가볍게 찾으면 돼요. 간단하지?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만든지도 한번 확인해보자. 내가 아까 말한 1.44가 있나 한번 찾아볼래? 그러면 어디서 찾으면 돼요? 1.4까지 표에서 세로줄에서 찾아. 자, 여기 1.4 찾았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는 요 라인에서 찾으면 되지. 자, 그럼 만나는 숫자 보여요? 그러니까 1.2라고 정리되어 있죠, 얘가. 그래서 표에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계산한 거랑 똑같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니? 자, 그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써먹어야 되는 부분의 표는 다 문제 실어서 줘. 그럼 이건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시험 대비할 때나 어려운 문제 풀 때나 좀 있어서 선생님 때는 이거를 좀 외운 게 있어. 숫자, 특정 숫자 딱 3개. 더더 말고 덜더 말고 3개 맞자고 일단 답이 1.08이었고 3개는 좀 선생님이 좀 주관적인 의견으로 외웁시다. 루트 2랑 루트 3이랑 루트 5는 좀 외웁시다. 4자리 숫자밖에 안 되니까 외우자. 자, 표 보고 찾아볼게요. 자, 루트 2면은 어떻게 찾으면 돼? 얘는 2.00이니까 세로줄에서 2.0을 찾고 가로줄에서 0하고 만나는 숫자 찾아내면 되겠지. 자, 이해됐어요? 그럼 2.0하고 만나는 숫자가 1.414라는 거 눈에 들어오죠? 그럼 얘가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읽을 거다? 표를 찾지 말고 1.44 정도 되는 414 정도 되는 애다 라는 거를 좀 외우자. 되겠죠? 자, 요새는 이거 외우라고 안 해, 사실. 다 표를 주기 때문에. 근데 알고 있으면 편리한 경우가 제곱근 계산할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외우세요. 선생님 경험상. 추천이야, 추천. 자, 루트 3도 표에서 찾으면 어떻게 쓰이냐면 1.73. 루트 5는 2.23. 선생님 때는 여기가 5였는데 요새는 제곱근표가 좀 바뀌었나 6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외우기 니네가 힘들다.
처음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루트 2가 1.4 정도 되는 애고 루트 3이 1.7 정도, 루트 5가 2.2 정도 되는 애다라는 거 정도로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요거는 좀 추천이니까 외우시나? 알겠지? 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표본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개념으로 넘어오면 그 시험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줍시다. 자, 뭐냐면요, 수직선에다가 뭔가 무리수 표현으로 되어 있는, 자, 여기서는 이제 루트가 되겠죠? 루트 숫자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형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름은 그냥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기. 자, 대표적인 그림만 몇 개 할게요. 이건 그림이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 여기나, 알겠죠? 잘 봐봐. 자, 일단 간단한 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직선이 있어요. 자, 수직선은 표시하기 따른 나름이긴 하지만 그냥 한 칸이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가 0이다. 자, 1로 할까 그냥? 여기가 1이다.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가 갈 수 있겠죠? 한 칸이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을 때 위에다가 오른쪽을 이렇게 그렸어요. 물론 요거 한 칸이 다 1자리야. 한 칸이 다 1인 정사각형 4개 쌓아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 자, 사각형의 성질 개념이 잘 잡혀 있었으면 니네는 이 노란색이 누군지 바로 찾아야지. 자, 이거라. 이걸 알아야 돼, 선생님들.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죠. 그럼 노란색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각 사각형에서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이지. 자, 정사각형 중점 연결하면 무슨 사각형 만들어졌어요? 오, 그래. 이게 대답해야 돼. 노란색 정사각형이야. 오케이?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점을, 자, 여기를 이렇게 끈을 뺑뺑하게 매달았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 노란색 선분을, 자, 이걸 합시다. 노란색 선분을 이렇게 그대로 밑으로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노란색 끝에 있는 점이 아래로 또 내려와서 처박히겠지. 그때 처박힌 요 지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래. 자, 그럼 내가 방금 말한 거에 따르면 뭐하라? 굳이 표현하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오랑 길이가 같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겠지. 그대로 잡아 내린 거니까 부채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좌표를 찾는데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가 좌표가 1이죠. 선제 수직선에서. 그랬을 때 1 기준으로 파란색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니네가 계산해야 되는 건 1에서 파란색 길이를 더해주면 돼. 그럼 니네 일단 1차 목표는 파란색 길이. 다시 말하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아내면 되는데 나중에 피타고라스를 공부하면 그냥 쉽게 계산이 돼. 근데 물론 피타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이고요. 아직 배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철저하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이런 도형의 변의 길이 계산할 땐 무조건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넓이로만 해요. 나중에 서술형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데 넓이로만 푸시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공식이 쉬워서 그냥 내가 지금 알려주는 니네 외워서 그냥 풀 수 있어. 결과만 알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나쁜 습관이니까 철저하게 원칙대로만 해. 오늘 알겠죠? 자, 그럼 넓이를 구해보자. 정사각형이래. 그럼 이건 알 수 있지 않냐?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노란색이지. 그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의 절반이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전체는 넓이가 얼마냐면 한 칸이 자 1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다. 그럼 넓이가 얘는 4죠. 그럼 4의 절반이니까 노란색의 면적은 일단 2란 말이야. 간단하지 여기까지. 그러면 변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자, 항상 수학 공부했을 때 좋은 습관은 모르는 게 있으면 x로 두세요. 미지수 쓰는 거 우리 많이 했죠. 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x 아니니까. 자, 따라서 관계식에 뭐가 나타나냐면 한 변의 길이를 2번 곱해야지 정사각형의 넓이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자, 이게 모양이 뭐예요?
x의 제곱이 2다. 자, 이거 우리 첫 단원부터 한 거죠. 똑같은 걸 두 개 곱해서 2가 됐다는 얘기는 해석하면 오늘까지만 쓰자. 알았죠? x는 2의 뭐니? 제곱근인 거지. 첫 단원 내용이죠. 자, 따라서 x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계산이 가능한데, 자, x 자체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진짜 x는 뭐만 써야 되느냐? 루트 2만 써야 된다. 자, 이게 뭐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계산하는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타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귀찮아지면 피타를 쓰게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럼 다 나왔죠? 파란색의 길이가 루트 2인 거 맞니? 자, 얘가 루트 2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루트 2를 더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1 더하기 루트 2예요 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반대편도 할 수 있다? 반대편.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그대로 부채꼴 그림으로 꼬집어 내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자, 노란색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계산했어요. 그럼 이번엔 1 기준으로 변의 길이 루트 2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빼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의 좌표는 1 플러스가 아니라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복잡해져 보자. 자, 2칸짜리 했잖아. 3칸짜리 한번 해보고. 자, 이번에 그냥 실선으로 하자. 자, 얘도 한 칸이 1이니까, 자, 3, 3짜리 정사각형이에요, 전체가. 자, 이번엔 도형을 이렇게 만들었어. 자, 지금 그린 사각형은 노란색은 정체가 뭘까요? 얘는 중점을 연결한 건 아니지. 그럼 정체가 뭘까요? 자, 얘도 정사각형이에요. 자, 왜 그런지 확인해보자. 도형 내용이 나온다 했죠. 왜 정사각형이냐면, 잘 보아라. 자, 여기 파란색 자, 직각삼각형이 4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결과는 외우되 이해하고 외우세요. 자, 직각삼각형 파란색이 4개가 있지? 얘네가 몽땅 다 합동이에요. 자, 유의는 너무 간단하죠. 자, 말로 할게요. 2칸 한 칸, 2칸 한 칸, 2칸 한 칸, 2칸 한 칸 해서 변의 길이가 2칸 한 칸씩 대응하는, 두 쌍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끼인 각이 몇 도냐면 다 90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다 무슨 합동? SAS 합동이에요. 합동까지 써야지. 자, 우리 옆에 썼으니까 합동은 그냥 이렇게 하자. 자, 됐니? 그럼 합동이면 뭐가 되냐면 합동이기 때문에 각각의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빗변의 길이가 몽땅 다 똑같겠죠? 그럼 나 안에 껴있는 노란색 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같네? 그럼 마름모네? 맞지? 근데 마름모가 아니라 정사각형이야. 왜 그러느냐? 대응각 표현을 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여기가 A가 되고 B 되고 A 되고 B 되고 A 되고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대응각으로서. 자, 그럼 A 더하기 B가 몇 도죠? 이거 도형 삼각형의 성질부터 많이 했던 겁니다. A 더하기 B는 90도죠?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B가 90도니까 여기 비어있는 게 다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돼. 자, 그럼 배운 대로 하면 되겠네. 내면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정사각형. 자, 설명이 일단 앞으로는 외워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θ를 쓰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그냥 계산할 수 있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 똑같아. 넓이 이용해서 풀 거야. 자, 그러면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전체 큰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자, 합동인 직각삼각형 4개를 빼주겠다. 그러면 면적이 나타나겠죠. 무조건 넓이로만 푸는 거야. 자, 계산. 전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3짜리니까 넓이가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직각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긴 변이 1이고 짧은 변의 길이가 1이죠. 그러면 2 곱하기 1 나누기 2하니까 1이죠, 넓이가. 맞니? 근데 4개가 있으니까 4를 빼야 돼. 자, 처음부터 식을 써줄까? 4, 1자리가 4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넓이가 일단 뭐가 되냐면 5가 나와. 자, 됐어요?
자, 그럼 한 변의 길이 계산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니냐? 그럼 똑같아. 모르는 거는 미지수를 쓰자. 자,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5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얘도 똑같죠? x가 5의 제곱근인 거지. 그래서 x를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똑같아. 한 변의 길이니까 변의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셔. 자, 그래서 진짜 x는 그냥 루트 5만 써주셔야 돼. 자, 방법이 똑같아요. 넓이 계산하는 거. 자, 그럼 이걸 여기 구했어. 그럼 사선 작업이 이제 끝난 거야. 여기에서 똑같아. 얘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거였는데 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대로 회전해서 내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있는 점이 부채꼴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처박히겠지. 그때 이 점의 좌표를 계산하세요. 이런 게 나왔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좀 지울게요. 여기 수직선의 좌표가 3이라고 하면 그럼 그때 여기에 좌표를 계산해요. 그럼 똑같지? 여기가 루트 5라는 걸 지금 계산했잖아. 예린아, 잘 봐. 여기가 루트 5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3에서 루트 5만큼 더해줘야 되겠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3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지. 그럼 그때 이 좌표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3 기준으로 요 길이가 마찬가지 루트 5잖아. 그럼 루트 5가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3 기준으로 루트 5만큼 마이너스 방향인 거죠.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려운 건 아니야.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변의 길이 찾는 거를 피타로 쓰면 안 되고 넓이로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조금 귀찮을 수 있지. 그것 빼고는 되게 어려운 내용 거의 없어요. 자, 알겠죠? 자, 필기하시고 하나만 더 해보자. 자, 4칸짜리까지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사각형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 느낌상 얘도 정사각형이겠지. 얘도 정사각형 맞아. 자, 방법이 똑같아서 이번에 말로 할게. 왜 정사각형이냐면 아까 어떻게 했어? 파란색 4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는 합동이었죠. 자, 잘 들어라.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지? 그럼 4개가 마찬가지로 또 합동이야. 그래서 합동이라서 빗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랑 B의 합이 90도라는 사실을 지금 써먹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가 90도가 돼서 여기 B각이 마찬가지로 다 90도가 돼. 자,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일단 정사각형. 자, 그러면 넓이 계산하는 건 얘처럼 하면 되겠죠? 전체 넓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의 넓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자, 바로 계산하자.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 그럼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겠냐? 한 칸이 1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16이 될 거고, 거기에서 똑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4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한 칸이고 자,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자, 얼마냐? 6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게 넓이가 10이에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몽땅 다 x라고 했을 때 자, 한 변의 길이 제곱한 게 전체 넓이 10이 된다는 거 동일한 과정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x를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한 변의 길이니까 루트 10만 하겠다. 세 개는 대표적인 그림이니까 변의 길이를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지? 한 변의 길이가. 알겠어요? 자, 외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루트 2, 루트 5, 루트 10 외워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외워놓으세요. 소문이니까 나중에.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나와. 여기 있는, 자, 여기가 이번에 좌표가 4라고 하면 되거든. 그랬을 때, 여기 꼭지점을 그대로 이렇게 내렸어. 그때 요 좌표를 한번 계산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이 루트 10이 되는 걸 이해했죠? 그래서 4에다가 루트 10을 더해주면 돼. 자, 반대편에,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점을 내렸어. 그때는 4에서
한 변의 길이 루트 10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이거 확인까지 했어. 자, 알겠지?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3개만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확인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그림 중에 극히 일부분만 한 거야. 근데 이 그림에서의 가치는 그냥 넓이 계산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수직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직선은 사실 중1 때부터 우리 계속 나왔던 거잖아. 그럼 수직선의 특징이 뭐였어? 수직선은 니네가 그 당시에 배웠던 숫자들을 다 수직선에 배치할 수 있었지. 근데 그게 유리수뿐만 아니라 이번에 배운 무리수까지도 몽땅 다 수직선에다가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결론은 뭐야? 니네가 아까 내가 수책에 얘기했던 게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해서 실수라 그랬죠. 그러면 수직선은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까지 합쳐가지고 몽땅 다 수직선에다가 배열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 문제의 결론이에요. 알겠어요? 루트가 있어도 수직선에 배치하는 게 가능하다. 물론 좀 이런 식으로 도구를 써가지고 표시해야 된다는 게 좀 번잡하긴 하나 어쨌든 가르치니까 표시하는 게 가능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가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여기도 복잡한 건 아니지만 대소관계가 또 나와. 우리 앞에서 루트끼리 대소관계 비교하는 걸 한번 했죠. 어떻게 했었냐? 루트가 없는 애랑 루트가 있는 숫자랑 대소관계 비교할 때 루트가 없는 숫자를 강제로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루트 안의 숫자가 누가 더 큰지를 판단했었지. 오케이? 근데 이번엔 좀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자, 일단 제목은 무리수의 대소관계. 자,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라는 과정으로 그냥 갈 수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빼기를 그냥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2 더하기 루트 7하고 7번. 자, 루트 3 더하기 루트 7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게 너무 간단해서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나오는데, 자, 원칙적으로 한번 해보자. 자, 이 숫자를 A라고 하고 이 숫자를 B라고 했을 때 A에서 B를 그냥 한번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B를 했을 때 2 더하기 루트 7에서 3 더하기 루트 7을 빼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죠? 그러지 말고. 자, 그럼 뭐하라? 아직 제곱근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건 시험 끝나고 할 거야. 근데 얘는 너무 간단해서 루트 7하고 마이너스 루트 7은 부호가 서로 반대지. 그럼 얘네들은 2하고 마이너스 2 같은 존재라서 약분이 그냥 가능해. 알겠어요? 자, 그럼 남은 숫자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뭐를 따지느냐? 2 마이너스 루트 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는 거야. 항이면 0인지를 따지는 거야. 자, 그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라. 앞 단원에서 공부한 거를 바로 쓰게 되면은 2하고 루트 3하고 대소관계 한번 비교해줘. 자,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앞 단원 내용이죠. 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루트가 없는 애를 강제로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랬지. 제곱으로 만들어서. 그럼 이거 4점. 이것만 한 거야. 그러면 루트 4랑 루트 3은 누가 더 커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4가 더 크니까 앞에 있는 2가 더 크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지. 따라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거란 말이야. 야, 생각.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면은 값이 양수야, 함수야? 양수지. 따라서 이거 계산했을 때 부호가 0보다 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내가 아까 제곱근표 다 지워버릴 거야. 제곱근표 숫자 중에 루트 2, 루트 3, 루트 5는 외우면 좋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그 가치가 발휘되는 거야. 루트 3 아까 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1.7 정도 되는 애라고 그랬어. 그럼 봐봐. 얘를 그냥 1.7이라고 생각해. 그럼 2에서 1.7을 뺐어. 그럼 답이 양수죠. 1.325라고 대답하자는 게 아니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져보자. 1.7을 빼면 양수 나오는 거 맞지? 그럼 0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0보다 큽니다라고 계산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에서 외우는 게 좋아. 1.7. 자, 그러면 최종답은 뭐냐면 처음과 끝만 보세요. A-B를 계산했더니 0보다 크네. A-B를 계산했더니 0보다 크네. 그럼 결론은 뭐냐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죠. 왜요? B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 모양이 되죠. 됐니? 자, 이렇게 대소하게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요거하고, 자, 요거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그럼 똑같아. 이 숫자를 A라고 하고 이 숫자를 B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빼. 자, 그리고요, 빼는 순서는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B에서 A 빼도 돼요. A에서 B 빼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할게. A-B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10에서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0을 빼는 건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럼 계산을 해봤더니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면서 이렇게가 마찬가지로 날라갔다. 자, 그리고 순서를 좀 바꿔쓸게.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남죠, 숫자가. 됐어요? 자, 그럼 똑같아요. 또 루트 3 나타났죠?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 거야. 이거 숫자가 아예 똑같네요. 지금 만들어보니까.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지? 자, 1.3을 루트 3을 1.7이라 생각하고, 한 방식으로 했다 치면은, 자, 얘도 그냥 0보다 크다라는 게 바로 나타나죠? 따라서, A-B가 0보다 크니까 누가 더 커? A가 더 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답쓸 때는,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2, 루트 12,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0보다 크다. 그 말은 써주긴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세 개는 답 낼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쵸? 저것도 마찬가지지, 사실은.